254조 원. 미국이 전 세계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6대 3. 보수 대법관 3명까지 반기를 든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수치스러운 판결이다라며 격분하더니 곧바로 전 세계의 10% 세관세에 서명해버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5%를 또 인상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국에 적용되던 15% 관세가 사라졌다는데 왜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507조 원어치 대미 투자, 우리가 호구가 된 건 아닌지, 관세 환급은 진짜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주식, 환율, 일상 물가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025년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영어로 IEEPA라는 법을 근거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상호 관세를 때렸습니다. 처음 한국에는 10%로 시작해서 25%까지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협상을 통해 1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IEEPA라는 법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위협으로부터 자국 보호를 위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수출입을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입을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를 매길 권한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회사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이 팀장이 조정 권한에 해고 권한도 포함된다면서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법원이 조정의 권한만 있고 해고는 해당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해고하려면 사장한테 따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팀장이 트럼프고 사장이 의회, 해고가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안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걸 명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상시에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대통령이 수량과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판결한 것입니다. 50년 넘게 존재했던 이 법을 관세에 처음 활용한 것이 트럼프였는데 대법원이 당신에게는 그 법으로 관세를 매길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보수 6, 진보 3 구도의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까지 위법 쪽에 가담한 이례적인 결과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들한테까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집권이기 최대의 법적 패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판결 직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칼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월 24일, 불과 며칠 뒤부터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즉시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301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강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법원이 상호관세라는 칼을 뺏었더니 트럼프는 다른 서랍에서 새 칼을 세 자루나 꺼내든 겁니다. 다만 이 새로운 관세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평온한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떤 국가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관세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판결 직후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마디로 환호였습니다. 뉴욕 다우존스 0.47% 상승, S&P 500 0.69% 상승, 나스닥 0.90% 상승,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0.87%, 영국 FTSE 0.65% 상승, 비트코인까지 반등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반겼을까요? 첫째는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지난 1년 가까이 트럼프가 또 관세를 올리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고, 대법원이 그 불확실성의 근원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겁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는 알터니를 뽑은 것과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기대입니다.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 수입업체들까지 엄청난 관세 부담을 져왔고, 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의 주가를 밀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관세로 납부해야 했던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재정 부양책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판결 직후 하락 압력을 받으며 1,44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발표 이후 시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쪽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쪽 문이 닫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원래 한미 FTA 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0%였는데 지난 1년간 수출 기업들의 15%의 추가 관세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 트럼프의 25% 관세 인상 위협도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이 있었고, 우리 정부가 장관을 급하는 등 쫓기듯이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압박 카드 자체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셋, 관세 환급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됐으니 이론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약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0조 원에 달하는 환급 요구가 예상됩니다. 정부도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 당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넷, 한국의 협상 입지 개선입니다. 상호관세라는 최대 무기가 무력화됐으니 트럼프가 우리를 압박할 지렛대가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관세도 사라지고 돈도 돌려받고 협상력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마냥 축배를 들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품목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만 무효로 한 것이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산 자동차의 15%,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려 50%라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세 폭탄이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바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가 크게 올라간다면 상호 관세가 사라진 효과가 상쇄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가전업계 관계자들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507조 원 대미 투자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한화로 50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근거였던 상호관세가 위법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합의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재협상 거론은 미국에게 정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통상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도 판결 직후 모든 국가가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며 무역합의 무효화 기대감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넷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호 관세 체제에 맞춰서 공장을 세우고 투자 계획을 짜고 가격 전략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체제로 바뀐다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체제에 맞춰서 움직여 왔는데 또 다른 체제에 맞춰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것은 또 다른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관세 환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관세를 실제로 낸 주체는 미국의 수입업자입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담이 한국 기업에 전가됐죠. 수출 가격을 깎거나 관세분을 떠안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환급이 된다면 그 돈은 일단 미국 수입업자에게 돌아갑니다. 한국 기업이 그걸 다시 회수하려면 내가 실제로 관세 부담을 졌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거래 내역, 가격 조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소수 의견을 낸 캐버너 대법관은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54조 원 환급, 말은 좋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 손에 돌아오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라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 직후 뉴욕에서 애플이 1.2%, 엔비디아가 2.1% 올랐습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 수출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코스피 6천 시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301조 조사가 반도체를 타겟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면을 다 보셔야 합니다. 환율과 해외여행,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판결 직후 1,44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면 원화 강세로 해외여행비나 직후 가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후속 관세 발표에 따라 환율이 다시 출렁일 수 있으니 아직 추세적 전환이라고 보기엔 이릅니다. 물가 면에서 보면 미국산 수입 과일, 견과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관세가 가격에 전가되면서 올랐던 품목들인데요. 상호 관세가 사라지면 이런 수입품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길 겁니다. 반면 트럼프가 10% 새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비재는 여전히 비쌀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관세 부담이 줄면 수출 물량도 회복되고 가격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가전업종은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고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피며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체 관세를 꺼내들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둘, 관세 환기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관세 부담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증거 자료, 거래 내역, 가격 조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수출 시장 다변화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한 나라의 수출이 집중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세안, 인도,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넷,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관세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관한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관세 전쟁은 마라톤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 미국 사법부가 마침내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새로운 칼을 꺼내들었고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은 줄기는커녕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도 냉정하게 상황을 읽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세 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새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 2월 24일 이후 한국 증시와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